1962년 1월 김포공항에 내린 한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50대 중년의 이 여성은 기자들이 공주님, 37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죠.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37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이 여성은 바로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였습니다. 한때 고종 황제의 가장 사랑받던 딸이자 궁궐의 보물 같은 존재였던 공주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병 환자가 되어 돌아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12년 5월 25일 덕수궁 복령당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종 황제가 61살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이었죠. 이미 나라는 일본에 빼앗기고 황제의 자리마저 빼앗긴 지 2년이 지난 뒤였지만 고종에게 이 작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이 아기를 복령당 아기씨라 부르며 극진히 돌봤고 고종을 덕혜라 이름 지었죠. 덕으로 기쁨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자녀를 둔 고종이었지만 말년에 얻은 이 딸은 특별했습니다. 고종은 덕혜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이미 국권을 빼앗기고 아들들마저 일본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어린 딸만이 그에게 순수한 기쁨을 줄 수 있었거든요. 덕혜가 웃으면 고종도 따라 웃었고 덕혜가 재롱을 부리면 침통했던 궁궐에 잠시나마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고종이 덕혜를 안고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황제에게 어린 딸의 존재는 살아갈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고종이 독살되었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해 겨울 어머니 양귀인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7살 덕혜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어린 공주에게 이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공주를 일본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고 왕족들을 일본으로 보내 교육시키는 게 그들의 방침이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유학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인질로 삼아 왕실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죠. 덕혜의 이복 오빠 영친왕도 이미 일본의 인질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25년 3월 24일 겨우 13살이던 덕혜는 도쿄 여자학습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일본 제국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조선 왕실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던 그날 덕혜는 점점 멀어지는 조선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3살 소녀는 자신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도쿄에서의 생활은 덕혜에게 지옥이었습니다. 학습원은 일본 황족과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명문 학교였지만 덕혜는 그저 망국의 공주일 뿐이었죠. 일본 학생들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공주님이라는 별명은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식민지 출신을 대하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일제의 감시였습니다. 덕혜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보고되었고 편지 한 통도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자유가 없는 죄수와 다름없었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심지어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덕혜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1930년경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며 때로는 집을 나가 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죠. 오늘날로 치면 조현병에 해당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습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덕혜는 정신병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병든 공주를 치료해주기는커녕 더 큰 불행을 안겼습니다. 1931년 19살의 덕혜에게 결혼 명령이 떨어진 거죠. 상대는 대마도 번주 가문의 후손인 소 다케유키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귀족 사회의 일원이었고 이 결혼은 조선 왕실과 일본 귀족을 연결하려는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고 덕혜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공주님은 이미 정신병을 앓고 계시는데 결혼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일제는 강행했습니다.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덕혜에게 결혼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강제로 부부가 되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은 병든 며느리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1932년 5월 덕혜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마사에, 한국 이름으로는 정혜였죠. 어머니가 된다는 건 덕혜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출산 후 더욱 악화되었죠. 산후 우울증과 조현병이 겹치면서 덕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아기가 우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하며 1940년대를 보냈죠. 가족들은 면회를 왔지만 덕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조선은 해방을 맞았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죠. 하지만 덕혜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쿄 근교 마스자와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해방의 소식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해방된 조국에서 아무도 일본에 남겨진 옛 황실공주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느라 바쁜 와중에 망국의 옛 왕실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1953년 남편 소 다케유키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정신병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1955년경 20살이던 딸 정혜마저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실종으로만 남아있지만 많은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젊은 여성의 비극적 선택이었죠. 이제 덕혜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가족도 없는 완전한 고독이었죠. 정신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덕혜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리운 고국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1962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몇몇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덕혜옹주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조선일보 기자였던 이한림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아직 일본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죠. 나라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공주를 그렇게 방치했단 말인가라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성금으로 덕혜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2월 26일 덕혜옹주는 37년 만에 조국 땅을 밟게 됩니다. 김포공항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귀국한 덕혜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억하던 공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50대가 된 그녀는 완전히 늙고 병든 모습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고국에 돌아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덕혜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37년의 세월과 정신질환이 그녀에게서 기억과 정체성마저 앗아간 겁니다. 덕혜는 처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병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죠. 약물 치료와 정신과 상담이 이어졌지만 덕혜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의 치료 후 덕혜는 창덕궁 낙선제의 수강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궁궐로 돌아온 겁니다. 낙선제에서 덕혜는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와 어릴 적 유모였던 변복동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죠. 이방자 여사는 덕혜보다 1살 많았는데 같은 왕실 여성으로서 덕혜를 친동생처럼 돌봤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방자 여사는 덕혜의 손을 잡고 낙선제 마당을 산책시켰고, 변복동은 덕혜가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혜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앉아서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때로는 허공에 대고 미소 짓기도 했죠. 가끔 옛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방자 여사는 그런 덕혜를 보며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때 똑똑하고 아름다웠을 공주가 이렇게 변한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죠. 1989년 4월 21일 덕혜 옹주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라며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의 생애 중 50년 넘게 정신질환과 싸우며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삶이었으니까요. 덕혜 옹주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입니다. 그녀는 황제의 딸로 태어났지만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평생을 이국 땅에서 보내야 했죠. 사랑하는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었고 강제로 낯선 나라로 끌려가 인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마저 잃었죠. 37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덕혜의 이야기가 단순히 불쌍한 공주의 신파극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삶은 식민지 시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이거든요. 일제가 조선 왕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한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덕혜의 생애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덕혜 옹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영화 덕혜 옹주가 개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알렸고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덕혜가 일본에서 보낸 편지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죠. 낙선제에 가면 덕혜가 마지막 세월을 보낸 수강제를 볼 수 있습니다. 덕혜의 유품 중에는 일본에서 쓴 일기와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기 전에 쓴 것들인데 거기에는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조선 음식이 먹고 싶다는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얼마나 외롭고 그리웠으면 매일같이 그런 말을 일기에 썼을까요? 한 소녀가 얼마나 간절히 고향을 그리워했는지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전문가들은 덕혜의 조현병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낯선 나라로 끌려가 감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환경이 정신질환을 촉발했다는 거죠. 만약 덕혜가 고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면 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일제의 만행이 그녀의 정신까지 파괴한 셈이죠. 흥미로운 건 덕혜 옹주가 평생 한복을 고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살면서도 그녀는 가능한 한 한복을 입으려 했고 귀국 후에도 계속 한복만 입고 지냈죠. 심지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양복을 입히려 하면 거부하고 한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호자들이 세탁을 위해 한복을 벗기려 하면 심하게 저항했고 새 옷을 주면 한복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했죠. 어쩌면 한복이 그녀에게는 조선 공주라는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기억이 흐릿해져도
몸에 밴 감각만은 남아서 한복의 부드러운 천촉감과 저고리를 여미는 느낌이 그녀에게 마지막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유일한 증거였을지도 모르죠.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과 식민 지배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덕혜는 평생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런 평범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덕혜옹주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녀가 일본으로 가지 않았다면, 혹은 더 일찍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삶이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덕혜옹주와 비슷한 비극을 겪은 다른 왕실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